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15쪽 펼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었는데,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삼각형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었어. A, B, C가 있었는데, 자, 이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도? 무게중심의 작도법은, 자, A부터 요 BC에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AC의 중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또 여기 중선을 잇고 이렇게 하면 교점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죠? 예. 요 교점이 바로 뭐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했고, 이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이 중선을 항상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삼각형의 이 세 점이 이제 좌표평을 해서 좌표로 주어진 거야.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이제 좌표들로 주어졌을 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근데 우리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쓰면 유도가 금방 돼요. 자, 일단 요것부터 한번 해보자. 점 G의 정체는 뭐냐 그럼? 점 G는 요 무게중심 G는 선분 A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2대1.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죠? 내분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 M은 뭐가 되겠어요? 점 M은 BC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내분점 공식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내분점 공식 어떻게 썼는 거 하니까, 자, 비율을 위에다 쓰고 밑에다 점을 쓸 거야. A점의 좌표는 x1, y1이고, 그 다음에 M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M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우리가. M점의 좌표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밑에서 M점의 좌표 구해보자. M점의 좌표 똑같이 비율이 1대1이고 B의 좌표는 어떻게 돼? x2, y2,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x3, y3가 되니까 이거 가지고 M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분점 공식 한번 떠올려보자. 자, 1 더하기 1분의 2분의, 그죠? x자로 요렇게 곱해가지고 x좌표 먼저 더해주면 1 곱하기 x3, 1 곱하기 x2 더해주면 그냥 x2 더하기 x3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y좌표도 1 곱하기 y3, 1 곱하기 y2 해서 더해주면은 y2 더하기 y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요 m의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중점의 좌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그 중점을 내가 여기다가 이제 2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x3 그 다음에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내분점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써가지고, 자, 여기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해보자.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먼저 2 더하기 1분의 3분의가 되겠죠. 3분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자,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해주면 뭐가 되겠어? 2가 약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x2 더하기 x3가 남고 거기에 1 곱하기 x1 해주면 x1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지? y좌표도 형태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공식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해주냐? 세 점에 x좌표들만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줘요. 이게 뭐예요? 평균이죠, 평균. 그죠? 숫자 3개인데 평균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 나눠주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예, 요 내분점 공식 써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거기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 우리. 자, 5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7번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3,6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어.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러면은
3분의 x좌표 3개 다 더해줍니다. 0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3, 3분의 또 y좌표끼리 다 더해줘요. 0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6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구한다. 공식이 되게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6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이번에는 삼각형 ABC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C점을 찾는 거예요. 6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풀어봅시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어? 벌써 다 풀었어? 암산이 순식간이네요. 아니요, 이거 숙제인 줄 알고. 숙제인 줄 알고 했다고? 여기 115페이지까지인 줄 알고 있어요. 115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 114페이지까지 주지 않았나? 맞아요. 그죠? 자. 자, 답은 금방 나오죠, 그죠?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A, B, C의 무게중심이 G인데 C의 좌표를 모르고 그 대신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A점 X좌표 1, B점 X좌표 5, C점 X좌표 A 요거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A 값은 얼마? 6 나오지, 그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B 값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5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나요? 시연이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야,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62번. 자, A점의 좌표가 지금 1,6이야. B점의 좌표가 5,1이야. C점의 좌표를 몰라요. A, B야.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이 세 점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무게중심이 4,4가 나왔다는 얘기요.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세 점을 할 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3분의 x좌표 3개 더해주고 1, 5, a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6, 1, b 이렇게 더해주고요.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4,4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a가 금방 나오고 b가 금방 나오겠죠. 그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유형 13번은 그냥 공식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니까 연습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다음 장 116페이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각형에다 활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무게중심은 아니고요. 사각형에다 활용을 해볼 건데, 자,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6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A점이 0,0이에요. 그 다음에 B점이 2,-4고, 그 다음에 C점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점이 모르지만 A, B인데 이때 사각형 ABCD를 그려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돼야 된다. 자, 이 녀석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이제 점딜 좌표를 찾아보는 게 목적이 되겠어.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를 좌표 평면상에다가 선생님이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먼저 A라는 점을 찾아보면 A는 원점이야. 따라서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B점은 2,-4니까 2,-1, -2, -3, -4 여기에 지금 B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점은 마이너스 6,1이니까 -1, -2, -3, -4 조금 더 가야겠네. 쭉 가보자. -4, -5, -6 여기에 -1 여기쯤에 이제 C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점의 위치를 몰라요, 우리가. 자,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 때 항상 선을 잇는 순서는 요거 순서대로
A에서 B를 잇고 B에서 C를 잇고 C에서 D를 이어주면 돼. 자, A에서 B를 잇고요. B에서 C를 잇고 자, 그 다음에 D점이 어딘가 있으면 이게 평행사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D점 위치가 여러분들 대충 어디쯤 있겠어요? 대충 보니까 뭐 한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한 여기쯤 D점이 대충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아닌가? 그림을 너무 삐뚤게 그렸네. 잠깐만.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대충 기울어진 정도가 한 이 정도 나오려나요?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여기쯤에 D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평행사변 같아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의 눈이다. 네, 마음의 눈. 자, 평행사변을 쳐요. 자, 그럼 이 D점이 정확하게 좌표가 얼마일까요? 이걸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행사변의 성질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평행사변 성질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써먹어야 될 성질을 뭐고 하니까 자,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평행사변에서 그 대각선을 두 개를 그어볼까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이렇게 이어봤을 때 대각선끼리 어떻게 되죠? 대각선끼리? 당연히 만나겠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평행사변에서 대각선이 두 개 그리면 같아요. 뭐가 같아요? 길이가. 길이가 어떻게 같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두 대각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성질 배운 거 있어요? 대각선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에요? 두 대각선의 그 각을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한다? 각이 이렇게 이등분이 돼요? 아닌가? 대각선끼리 서로 이 길이를 이등분하죠. 각을 이등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각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억각이고요. 네. 억각으로 갔습니다. 그죠? 네, 억각으로 갔고 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x각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x각이 되려면 xx 같아지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ab랑 ad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평행사변 같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각이 이등분되는 건 아니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각은 이등분 안 됩니다. 각은 언제 이등분돼? 말모일 때만. 알겠어요? 말모일 때 이등분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평행사변에서는 억각으로 요렇게 각이 같아 보이지 이등분 되진 않아요. 각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각선들끼리 서로를 어떻게 한다? 이등분한다. 요 성질을 알 수 있어. 이게 왜 이등분이 되죠? 이게 왜 이등분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왜 이등분이 되는지 보자. 자, 그럼 요각과 요각, 여기 세모각으로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별표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똑같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 요 교점을 내가 이제 뭐 M이라고 놨을 때 삼각형 AMB랑 삼각형 CMD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합동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각 두 개 갖고 한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합동이란 말이야. 합동이니까 요 동그라미끼리 길이 똑같고 요 두 개 친구 길이 똑같은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겹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대각선이 이등분 되는 성질은 뭘로부터 나온다? 요 두 삼각형의 합동.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라서 그런 거야. 무슨 합동이에요? ASA 합동이죠. 두 밑각과 한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사변은 이렇게 마주보는 거 똑같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가 되는 거 아닐까? AC, 성분 AC의 중점이 뭐랑 같은 거야? 이게 성분 BD의 중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랑 C를 가지고 가운데점 구한 거랑 B랑 D를 가지고 가운데점을 구한 거랑 어때? 같다는 성질이 나온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도 내가 여기 대각선을 두 개를 그려볼 거야. AC를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 BD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이 대각선의 교점이 AC의 중점도 되지만 뭐의 중점도 되는 거야? BD의 중점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자, 이제 풀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성분 AC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중점은 어떻게 해? 요 A랑 C 가지고 중점 찾아보면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죠. 0과 마이너스 6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0 빼기 1 해가지고 0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의 AC의 중점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D의 중점도 구해볼 거야. 자, BD의 중점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2 더하기 A. 자,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4랑 b랑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 요게 BD의 중점이 되는데 이렇게 구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요. 평소의 성질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겠어요? 식을 2분의 2 더하기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요렇게 되려면 a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면 되고, 마찬가지로 b는 얼마면 되겠어요? 플러스 3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평행사변의 마지막 한 점, D점이 잡히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8,3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저 평행사변에서 세 점이 주어지고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대각선들끼리 서로 이등분이 되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바로 연습 한번 해보자. 밑에 68번 문제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예. 자, 어떤 경우에 세 점이 주어지고 나머지 한 점을 구할 때, 평행사변이 되도록 나머지 한 점 구할 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68번은 답이 어떻게 나오죠? A값 얼마? 마이너스 2, B값 얼마? 2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문제로 넘어가보자. 야,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A, B, C, D가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C점 X좌표도 모르고 D점 X좌표도 모르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이렇게 A랑 B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D를 이어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마름모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마름모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C점도 정확하게 찍지는 못해. 근데 C점의 Y좌표는 2니까 C점의 Y좌표는 2니까
여기 CD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 y 값이 2가 되는 선을 내가 이렇게 점선으로 하나 이렇게 그어봤어. 그럼 C는 어딘지 몰라도 이 선상 어딘가에 C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D점의 y좌표를 사니까 y가 4가 되는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럼 점 D는 이 선 어딘가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라? 마름모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마름모를 만들어 보려면은 자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대충 한번 그어보면 AB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길이랑 똑같게 B에서 그어줘야 되는데 한 여기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여기랑 여기랑 같게 한 여기쯤 C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쯤 C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요 길이랑 똑같게 요 선 위에 어딘가 있으면 될 테니까 한 여기쯤 B가 있어가지고 또 요렇게 이어지면은 이게 대충 마름모가 되게 나타날 건데 이때 점 C의 X좌표가 뭔지 점 D의 X좌표가 뭔지 요걸 이제 찾아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마름모도 평행사 변형의 일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써줄 수 있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대로 A랑 C의 중점을 찾은 게 B랑 D의 중점을 찾은 거랑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요.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 같으니까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같다. 요걸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름모도 평행사 변형이니까 자 성분 AC의 중점을 구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분 BD의 중점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래서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주면은 2분의 A,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주면은 0 더하기 2니까 2분의 1이라서 여긴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성분 AC의 중점은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분 BD의 중점도 찾아볼게. 자 B랑 D 가지고 해보면은 X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4 더하기 B, Y좌표는 마이너스 2에다 4 더해준 다음에 2로 나와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Y좌표는 일치하는 게 보여요 지금. 예, 왜?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X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 2분의 A가 뭐랑 같구나? 2분의 4 더하기 B랑 같구나. 따라서 양변의 2 곱해 정리해주면 A는 B 더하기 4라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A랑 B를 못 찾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뭐만 썼어요? 평행사변형의 조건만 썼어요. 아니 뭐가 남았지? 마름모라는 조건을 써야 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거야? 내변의 길이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마름모니까 여기 이렇게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 내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A랑 B가 정확하게 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AB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AB 길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그럼 그게 뭐 BC의 길이랑 같다 이런 조건을 써주면은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써먹어줘야 될 조건이 뭔거 하니까 아 AB의 길이가 뭐랑 같구나 BC랑 같구나 요걸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의 제곱도 똑같겠죠? 왜 제곱을 해줄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했을 때 루트가 나오잖아. 그치? 루트를 좀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먼저 제곱을 해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A랑 B 사이의 거리 구해보자. 어떻게 돼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준 게 BC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고 요거랑 이거 똑같게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16 더하기 4는 이거 풀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16 하나씩 없애주고 2항시켜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2랑 6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A-2 곱하기 A-6은 얼마?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A값은 2거나 또는 A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A값 두 개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A값이 어떤 범위가 나와 있어? 3보다 작다는 조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 자 그럼 A가 2면 B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A가 2면은 B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잠깐만 얘들아 역강지로 가자. 역강질.
자, 이렇게 해서 A가 2, B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71번도 똑같은 요령대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끼리 서로서로 이등분하는 조건 쓰고 그걸로도 이제 미지수가 다 안 구해지면 뭘 또 써주면 돼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거기서 적당한 거 두 개 찾아가지고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71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 다 풀었어요? 풀어보자. 뭐하니? 안 풀고. 전체적으로 풀어. 좀 멍좀 쓰이는 것 같은데. 소희야, 다 풀었니? 왜 이렇게 좋나? 자, 다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름모예요, 마름모.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줄 수가 있어? 대각선끼리 서로서로 어떻게 된다?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AC의 중점이 뭐랑 똑같다?
BD의 중점과 똑같다. 이런 조건을 하나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C의 중점을 찾아볼게. 자, 중점 어떻게 찾아요? 1대1 내분이니까 그냥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거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마찬가지로 B랑 D도 중점을 찾아보면은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준 거,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주면 얘도 2분의 1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역시 x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자, 소희야!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A는 어떤 관계가 돼? A는 B 더하기 1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그죠? 네,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랑 B가 하나씩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 A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A가 있는 녀석을 포함시켜서 식을 잡아주면 돼. 자, 그래서 요 AB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숫자로 다 알았으니까 이 AB의 길이가 뭐랑 같다? A가 있는 요 BC의 길이랑 같다.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뭐랑 같다? BC의 길이랑 같다. 요걸 해주고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니까 제곱을 해서 풀어주면 좀 편하겠지.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해보자. 자, x좌표 길이 빼요.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또 x좌표 길이 빼 마이너스 1 빼기 1의 제곱 이 녀석이 BC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1이니까 0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4는 자, 이거 풀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의 1 없애진 다음에 이항시켜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3,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a 빼기 3과 a 더하기 1의 곱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a 값이 3이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갖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3 나오고 a가 3이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a는 3, b는 2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름모에 대한 성질까지 한번 봤는데 자, 그럼 마름모도 결국은 평행사변의 일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대각선 길이 이등분한다는 조건을 한번 써주고 그걸 미수 안 나면 또 변의 길이 같다. 이걸 한번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마름모에서 추가적인 성질 자, 소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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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선생님 목소리가 감미롭나요? 감미롭나? 미안해. 자, 돼지 멱단 소리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럼 마름모에서 대각선들끼리 또 어떤 성질이 있지, 소희야? 그럼 소희가 한번 얘기해보자. 마름모에서는 대각선들끼리 어떤 성질이 있어요? 수직이다. 네,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은 이런 길이 같은 조건 대신에 수직 조건을 써서도 풀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나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단어 평면좌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평면좌표 다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소단어 직선의 방정식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평면좌표는 그나마 좀 쉬운데 이제 직선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설명 좀 잘 들어야 돼요. 자, 직선을 가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함수 몇 학년 때 배우나요?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아요? 1차 함수? 1학년 때 배우죠? 1차 함수. 예? 2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워요? 네. 1학년 때 그냥 암수 1학년 때는 그냥 정비례, 반비례 이것만 배우나?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공부를 했는데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뭐 y는 2x-1이다 만약에 이런 녀석이 있었어요. 자, 이런 녀석을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일단은 우리가 어느 쪽 위로 향하는 일단은 뭐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그래프 그릴 때는 x 대신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뭐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x 대신에 0을 넣어봤어요. 그럼 y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요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x가 1이면 y 값 얼마 나오지? 1 나오죠. 그럼 1,1에 해당되는 여기다가 또 점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x가 2 넣어주면 y 값이 3이 나오죠. 그럼 2,3 여기다 이제 점을 찍어주고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 예. 이렇게 대표적으로 점을 몇 개를 찍어준 다음에 추세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내가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 위에 점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유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정비례 관계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쭉 이어주면 무슨 식이 나와요?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그래프랑 이 식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요 녀석의 의미가 뭘까? 이 녀석의 의미가 기울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뭐예요? x가 한 칸 증가할 동안 y가 몇 칸 증가할 거냐 요걸 찾는 거였지? 얘는 지금 모든 점들에 대해서 x가 한 칸 증가하면 y가 몇 칸 증가해요? 두 칸 증가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요게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뜻하는 거 뭐였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나오는 y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값은 무조건 y축과 만나는 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다.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럼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 거야. 이번 단어에서는. 그러면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의 형태는 뭘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좌표편에서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그 직선이 나타내는 그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주면은 어떤 식의 형태가 될까? 이렇게 x랑 y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녀석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똑같은 직선이지만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이 함수 위에,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을 내가 아무거나 찍어도,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 관계에는 이런 관계식을 무조건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무조건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a, b라는 점이어서 a, b라는 점이면 a랑 b 사이에는 무조건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야? y자리에 b 넣고 x자리에 a를 넣어주면 b는 2a 빼기 1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직선의 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모든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야 이게. 그죠?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이제 그럼 평면에다 직선을 그릴 때 직선이 특정하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의 결정 조건. 자, 이 평면상에서 직선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를 찝어주려면은 첫 번째로는 한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면은 직선 하나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요 점은 무조건 지나고 그다음에 기울어진 정도가 한 뭐 이 정도야라고 하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 정도인 녀석은 딱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니까 또는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아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잡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 한 개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먼저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두 점이 주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직선의 식을 구체적으로 찾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놓고요. x1, y1을 놓고 기울기가 m인 요런 직선의 식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공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공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찾는 거 아니까 우리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은 결국 뭐라 그랬어? 그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특정한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쯤에 x1, y1이라는 점이 주어졌고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을 내가 하나 그려볼 거예요.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내가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를 한 점을 잡아서 x, y라고 하면은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x랑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뭔고 하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에요, 1. 아, 1이 아니고 m이에요, m. 그래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계산하죠. 자, 그럼 x의 증가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x 좌표끼리 빼 x 빼기 x1 분의 y 좌표끼리 빼요 y 빼기 y1. 이 녀석이 얼마면 되는 거야? m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죠? 자, 그럼 얘를 y는으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y 빼기 y1은 어떻게 되겠어요?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y는 어떻게 되지? m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죠? y1 마이너스 y1 이항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한 점과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이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y는 m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네, 외워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책 넘겨보면은 거기 120페이지에 있어요. 120페이지 맨 위에 그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안 그려봐도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1,3을 무조건 지나고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나거든. 예,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 그래요. 자, 이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공식대로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y는 2배 가로 열고 x 빼기 x1 1 가로 닫고 더하기 y1 3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얘를 전개시켜서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y는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되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105번부터 110번까지 지금 한번 쫙 풀어봅시다. 네. 105번부터 110번까지 지금 한번 쫙 풀어보세요. 승원이 오늘 너무 잘 자는데 문제 좀 풀자. 정신 차려. 안 되겠네. 이게 요거 좀 봅시다. 자, 약물 중독. 치약 맛입니다. 네? 치약 맛이에요. 괜찮아요. 어? 잠이 좀 깨지? 풀어요. 예, 그 105번부터 110번까지 지금 요 공식 바로 외울 겸 한번 쭉 풀어봅시다. 네.
공식이니까 공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쓰면서 바로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이 공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빨리 외워야 다음 진도 나갈 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자, 105번부터 110번까지 그럼 설명 답 한번 맞춰보자. 자, 105번은 y는 3x 나왔나요? y는 3x. 106번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정리해주면 그렇게 나오죠. 자, 107번은 y는 5x 빼기 4. 예. 그 다음에 108번은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109번은 직선 y는 x 빼기 3과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 1이고 2,7 지난 거니까 y는 x 더하기 5. 네. 그 다음에 110번은 y는 6x 빼기 3. 네, 금방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 한 점이 만약에 y절편으로 주어졌다. y축과 만나는 점이 b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대로 y는 mx 더하기 b 이렇게 적어주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실은 요 y절편이 b라는 얘기가 뭐야? 0,b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 x1 자리에 0 넣고 y1 자리에 b를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확인이 금방 됩니다. 자, 요거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이 녀석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딱 하나 표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딱 하나 표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어떤 직선인 거 아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 한번 볼게요. y축에 평행한 직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y축, 이게 y축이지. 이 y축에 평행하게 요렇게 직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여러분들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y축에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x는 뭐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기울기를 구할 때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두 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자.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계산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두 점은 x의 증가량이 얼마예요? 0. 0이에요. 분모가 0이네. 기울기 구하려고 보니까. 자, 분모가 0인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수학에서? 없다. 분모가 0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 공식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 케이스는 이 공식이 먹히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그냥 직선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 x 값이 무조건 x1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점이든 모든 x 값이 다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점들의 x 값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x는 x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점 1,3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녀석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자 1,3 여기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니까 어떤 선이야? 요런 선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 선 위에 모든 점들은 x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어준다? x는 1이다. 요거 가지고 그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선생님, 그럼 y축에 평행한 거 말고 x축에 평행한 거는 어떻나요? 라고 해주면은 x축에 평행한 건 그냥 나와요. 네. x축에 평행한 건 기울기가 얼마지 그럼? 자, 우리가 x축에 평행한 녀석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쯤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요렇게 이제 긋는 거잖아, 선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얘는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아서 계산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해 보면 이번에 y의 증가량이 얼마예요?
0이죠? 얘는 기울기는 0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0이 되고 그럼 여기 m자리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y는 y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네,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는 얘는 y는 y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요령으로 알아두면은 자, y축에 평행하면은 x는 x1 이렇게 나오고 x축에 평행하면은 y는 y1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x랑 y가 뒤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조심을 해줍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111번부터 116번까지 설명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자, 111번 1,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3, y는 y좌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x축에 평행하면. 자, 112번 2,-5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14번 가봅시다. 114번 4,-4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는 4가 된다. 자, 115번 마이너스 7,9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13번을 안 해요. 해볼까요? 자, 103번 말이 조금 달라졌어. 자, 마이너스 1,7을 지나고 x축이 이번엔 평행이 아니라 뭐래요? 수직이래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x축에 수직한 건 어떻게 되겠어? x축이 요거잖아. 네. x축에 수직하게 그러면 요렇게 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x축에 수직하다는 얘기는 뭐에 평행하다는 얘기죠?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x축 수직은 y축 평행. 그럼 반대로 y축 수직은 x축에 평행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말 바꿔서 풀어주면 돼요. 여기는. 이해됐니? 예,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려면 일단 한정과 기울기라면 직선이 하나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때 공식은 어떻게 된다? y는 m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특별히 y절편이 b인 걸로 나오면 y는 그냥 mx 더하기 b로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로 표현이 불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 어떤 상황이야? y축의 평행 녀석이요. 자, y축의 평행 녀석은 어떻게 돼? x는 x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x축에 표현한 건 얘로 표시가 돼요. 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m자리에 0 넣어주면 어떻게 돼? y는 y1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 m자리에다 어떤 수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x는 x1이 안 나오거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두 점이 x1, y1이랑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보면 선생님 좌표평면 안 그릴게. 여기 이제 x1, y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2, y2 이렇게 있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요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을 찾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여기서 기울기랑 한정하면 이제 이렇게 직선식 찾아낼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알면 그 두 점을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증가량 x2 빼기 x1분의 y의 증가량 y2 빼기 y1 요게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 요 m자리에다 뭘 넣어주면 돼요? 저 녀석을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y는 자 m자리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넣고 그 다음에 한 점은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돼요. 똑같아요. 뭘 넣어도 다 똑같게 나온다. 그래서 x-x1 더하기 y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럼 간단하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7번 문제. 자, 117번 문제를 보면은 자, 두 점 1,4랑 그 다음에 3,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서 요 공식 형태에다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결국은. 자, 그러면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지? x의 증가량 3 빼기 1분의 y의 증가량 6 빼기 4 이렇게 적고 x 빼기 한 점을 집어넣을 때는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돼요. 네, x 빼기 1,4로 해볼까? x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니까 1이 돼서 x-1 더하기 4니까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3,6도 한번 대입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3 빼기 1분의 6 빼기 4 가로 열고 x 빼기 3 더하기 6 이렇게 넣어도
얘는 약분돼서 1 되고 x 빼기 3 더하기 6이니까 x 더하기 3 똑같이 나온 거 확인되죠? 그죠? 그래서 한 점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얘를 대입하든 얘를 대입하든 식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은 아주 쉬워. 그러니까 이 기울기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줘? x 증가량 대 y 증가량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자, 어떤 특이한 공식이 하나가 있냐? 이번에는 절편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절편 두 개 주어지고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 공식을 이제 외워두면 우리가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세요. 두 점이긴 한데 x절편이 a고 x절편이 a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에요. x절편이란 건 x축과 만난 점이고 y절편이란 건 y축과 만난 점인데 x축과 만난 점이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난 점 여기가 b고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이런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건데 자, 그럼 이제 x절편이 a란 얘기는 a, 0이란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이 b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어볼까? x절편이 a란 얘기는 a, 0이란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이 b란 얘기는 0, b란 점을 지난다는 얘기거든. 자, 요거 두 점을 갖다가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푼 결과만 우리가 좀 알면 돼. 그렇게 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푼 결과가 이 식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깔끔하게. 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a, 0을 여기 집어넣어 보자.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1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0, b도 넣어보자. x자리에 0 넣고 y자리에 b 넣어주면 1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죠? 예. 점을 대입해서 이 식이 만족하니까 얘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예. 그래서 절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빨리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가 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바로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얼마?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얘를 y는으로 고쳐주면 돼요. 알겠죠? 예, 얘를 y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주면 될까? 양변에 이 분수가 귀찮으니까 양변 최소 공배수 곱해 12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x 더하기 3y는 1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3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y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식이 좀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절편이 두 개 주어졌을 때 이런 공식을 써주면 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크기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두 점이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점이 있고 1, 마이너스 1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5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인데 x좌표가 어때? 똑같이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직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y축에 평행한 녀석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역시 저런 공식에 대입할 필요 없이 어떤 상황이야? x는 1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1,2랑 그 다음에 5,2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축에 평행한 녀석이 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는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주어졌는데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x좌표가 똑같거나 또는 y좌표가 똑같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얘는 축이 평행한 직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x축에 평행한 y축이 평행하지. 그래서 x는 1. 그러니까 x값은 무조건 1이야. 얘는 x값은 무조건 1이야. 얘는 y값은 무조건 뭐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117번부터 126번까지 지금 한번 바로 다 풀어봅시다. 117번부터 121번까지 121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빨리 한번 다 풀어보자.
뒤에 131쪽까지 131번까지 풀어보세요. 131번까지. 조금 전에 요 절편 두 개 지난 것도 했으니까. (117번부터) (131번까지) 지금 먼저 풀어보자. 자, 금방 풀리죠? 자, 121쪽 117번부터 한번 빨리 한번 묻어갑시다. 자, 117번 y는 좀 덜 풀었나? x 더하기 3. 좀 덜 풀었나요? 좀 덜 푼 사람? 자, 117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y는 x 더하기 3 나오죠? 118번은 y는 4x 마이너스 7. 119번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죠? 자, 120번은 y는 EX 2x-9. 121번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 못 풀었어 아직? 틀렸어요? 네. 자, 122번은 어때요? x좌표가 2로 똑같으니까 x는 2죠. 122번. 왜? 선생님 131번까지 풀라 그랬는데? 121번까지 풀고 131번까지. 아니, 그 121쪽까지 풀고 아. 111번이 아니고 121쪽까지 풀고 다음 장 넘어가서 131번까지 풀라 했는데 더 풀었나?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푸는 거 잠깐 멈추고 선생님이 일단 거기 123쪽에 유형 6번만 설명하고 나머지 좀 또 푸는 시간 줄 테니까 네. 유형 6번까지만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잘 보도록 합시다. 자, 130쪽 유형 6번 요거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잘 기억해 놓읍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일단은 A라는 점이 2,6이 있고 B라는 점이 1,5가 있고 C라는 점이 K,1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일단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요 K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얘는 이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은.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A랑 B가 지금 정확하게 점이 아주 이쁘게 다 미지수 없이 나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직접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이 C란 점이 있으니까 그 직선에다가 K랑 1을 대입시켜주면은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예,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자, 먼저 AB를 지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y는 자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x의 증가량 2 빼기 1분의 y의 증가량 6 빼기 5 써주고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숫자 작은 거 써줄게요. x 빼기 1 더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y는 이거 1분의 1이니까 1 돼서 날아가고 x 더하기 4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이 녀석이 C점 K,1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은 y 자리에 1 넣고 x 자리에 k 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경우에 불편해요. 여기 점 3개 모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써? 이렇게 풀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이 있으면은 A랑 B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랑 B랑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랑 A랑 C를 가지고 기울기 구한 게 모두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성질을 써줍니다. 예, 이 중에서 두 개만 갖다 써도 되고 세 개 다 갖다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B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가 같다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AB의 기울기는 아까 구했던 대로 X의 증가량 2 빼기 1분의 Y의 증가량 6 빼기 5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이 BC 사이의 기울기 그럼 K 빼기 1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K 빼기 1분의 1 빼기 K로 할까? 1 빼기 K로 하자. 1 빼기 K분의 5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1분의 1은 1 빼기 K분의 4가 될 거고 자, 요런 분수식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니까 X자로 곱한 게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죠. 그죠?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같아. 따라서 1 빼기 K가 얼마? 4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죠? 위에서 구한 거랑 결과 어때요? 같습니다.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딱 봐도. 밑에 거 좀 더 편하죠? 위에 게 더 편한가요? 위에 거는 직선도 구하고 거기다 대입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식 한 번만 쓰면 바로 나오잖아. 그냥 그래. 딱 봐도 산수가 더 간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시험 시간이라는 게 항상 한정이 돼 있잖아. 그냥 그래. 그죠? 시험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답이 나오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루트 중에서 어떤 걸 찾으면 돼? 제일 빠르고 계산 간단한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두 점끼리 이은 기울기들끼리 어떻다? 똑같다. 이걸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바로 연습을 해볼 겸 여러분들 거기 136번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136번. 136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숙제는 선생님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예. 자 오늘 숙제는 베이직세는 저번 시간에 이제 주말에 어디까지 풀어온지 선생님이 얘기했지? 예. 예. 오늘은 숙제는 요거 날선용만 나온다. 자 날스 오늘 배운 거 115페이지부터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부터 오늘 배운 거 123페이지까지 중간중간에 푼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요것만 숙제로 토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녹화하면서 끊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먼저 풀어봅시다.